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스피킹 섹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킹 섹션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토플 섹션.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에 정말 돈도 많이 쓰고 많이 공부해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스피킹 섹션인데요. 하지만 측정하는 영어의 수준 자체는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원래는 가장 쉬운 섹션이다. 하지만 체감 난이도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감 난이도를 여러분들께 좀 낮춰드릴 여러 가지 비밀 노하우들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섹션 특징을 알고 가야죠. 이 섹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가시면 손해를 많이 본다.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기 시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준비 시간과 말하는 시간이 둘 다 부족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빨리 시간이 확확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을 끌게 되면 분명히 손해가 생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 독립형 문제인 스피킹만 독립적으로 측정화돼서 독립형 문제인데 그 의견을 말하는 문제와 이 통합형 문제, 이거는 리딩, 리스닝, 스피킹을 다 하게 되는 통합적으로 측정한다 해서 통합형 문제인데 이거는 요약을 하는 문제.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첫 번째는 의견을 말하는 문제, 두 번째는 요약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의견을 말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요약을 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딩과 리스닝에서 요점을 제대로 캐치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발음과 내용. 약간 네버 엔딩 논쟁 같이 느낌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스피킹에서는 많은 강사분들께서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 발음이면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발음은 정확히 이해만 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되면 되고 내용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발음은 암만 좋아도 내용이 없으면 제대로 구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언어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을 하고 그리고 잘 요약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진정한 어떤 언어의 차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발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점수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27점 학생이 30점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초 솔리드한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을 쌓아주는 데는 반드시 이 내용이 필수다.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무조건 발음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 내용 7, 발음 3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발음이 너무나도 지금 안 돼요 선생님 라고 하시면은 발음을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요, 발음만 연습하셔서는 절대로 스피킹 점수가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섹션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 발음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유념을 해야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그냥 이제 뭐 수업을 가지고 들어봤을 때는 원문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따라 읽어보는 정도가 아마 그 발음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다였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 앞에 영어책 펴놓고 막 이거 가지고 아침에 20분, 30분씩 읽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여기 이제 수능 지문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던 교과서에 있던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걸 따라 읽어보는 정도가 대부분 그 정도에서 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통 말을 잘 안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가장 스피킹에서 핵심 원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피킹에서 가장 핵심 원칙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일단은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말은 빠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말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죠? Hi, my name is Noah. Nice to meet you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순발력이라는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Hi, my name is Noah. Nice to meet you. 자,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속 터지겠죠.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속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정상처럼 여겨지고 빨리 말을 하면 뭔가 이 사람이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원래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 정도로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동남아나 아니면 영어를 좀 많이 쓰는 나라를 가보면 실제로 말은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빨리 하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말은 어떻게 하자? 빨리 하자. 왜냐면은 이 말이라는, 그러니까 스피킹이라는 어떤 언어 소통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진 전제가 바로 이 순발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제 그 문장을 읽을 때 단어 단위로 정확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세로로 하실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로로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Hi, my name is Noah. Nice to meet you.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가로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그냥 빨리 읽어버려야 된다. Hi, my name is Noah.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높은 톤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높은 톤. 이거는 제가 그냥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힙합이라는 장르를 아시죠? 거기서 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말로 들었을 때보다 영어로 들었을 때 뭔가 좀 더 찰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어 자체가 원래 액센트나 아니면 인토네이션의 어떤 그 폭이 훨씬 더 위아래로 더 높기 때문에 뭔가 더 찰지게 착착 들어오는 그런 맛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음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들었을 때 좀 더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어찌됐든 말을 할 때도 이제 말을 할 때 목적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집중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일상톤 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상톤 한번 읽어볼게요. 제 원래 중저음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Noah. Nice to meet you.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이제 계속 길게 지속이 되다 보면 사실 집중이 좀 힘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톤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일관적이고 너무 모노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톤을 좀 높낮이를 줘야 되는데, 그 톤의 높낮이를 좀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쉽냐면 첫 음을 좀 높게 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첫 음을 높게 잡으면은 나머지에서 높낮이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첫 음을 낮게 잡았다가 나중에 갑자기 확 높이는 거는 대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높은 톤으로 시작을 하면 Hi, my name is Noah.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항상 말씀을 좀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장도 끝까지 잘 마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스피킹 답안을 하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된다.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45초짜리 답안에 25초만 해놓고 난 벌써 끝냈어. 게임 끝.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피킹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오락실 가서 두더지 잡기 해보셨습니까? 자, 두더지 잡기 게임은 어떻죠? 타임 어택이죠. 두더지 잡기를 예를 들어서 딱 시간이 재자마자 팡팡팡팡팡팡팡팡 열심히 치셔야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더지 잡기에서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혹은 좀 치다가 팔 아파. 나 그만할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날고 기는 어릴 때 대회에서 뭐 상을 휩쓸고 이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40초 밑으로 말을 하던 아니면은 60초짜리 답안을 해서 55초 밑으로 답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60초를 다 채우고 45초를 다 채운 것보다 절대로 점수가 더 잘 나올 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출제되는 지문들이나 아니면 토픽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45초도 사실상 부족할 정도로 잘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잘 줘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했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항상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전에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하셨든 뭐 얼마나 날고 기시든 간에 끝까지 하는 습관을 꼭 들이자. 이거는 무조건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의견을 말하는 문제, 즉 독립형 문제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브레인스토밍 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브레인스토밍은 사실 처음 토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떤 시간을 가지고 주고 우리한테 어떤 내용을 창조를 해서 말을 해봐라, 약간 이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이게 뭐 국어 시간이든 수학 시간이든 뭐 영어 시간이든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질문들 자체가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과 같은 이런 원칙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나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사실상 말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기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뭐 암만 무슨 뭐 하버드 뭐 정치외교 뭐 박사 이런 걸 따셨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 할 말이 없으면은 절대로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을 생각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인스토밍이 여러분들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탑재해야 되는 마인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재해야 되는 마인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 마인드를 탑재를 하셔야 돼요. 네, 거짓말? 창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치면 뭐 마블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작가님들과 배우님들은 뭐 다 뻥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마인드를 이렇게 먼저 바꿔놔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뭐다? 창조다 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스토리를 만들어서 답변을 하려고 해야지 여러분들 실제 경험이 어땠는지는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자? 창조를 하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항상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들, 사랑, 우정, 뭐 아니면은 정치, 도덕 이런 부분들은 별로 논리적이지가 못하거든요. 뭐 사실 토플에서 대단한 논리를 측정하는 것도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접근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사랑, 여러분 논리적입니까? 우정,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답변들 절대로 웬만해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에 가능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모나리자라는 작품 아십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작품이라고 봐도 될 텐데요. 자, 이 모나리자 혹시 얼마일까요? 자, 이 모나리자를 얼마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머리에 벙진단 말이에요. 그죠?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 제가 이거 구글에 쳐봤거든요. 구글에 치니까 이게 $860 million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한쪽에 1조 원, 이게 도대체 왜 1조 원의 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막말로 1조 원이면 쌀을 사도 아프리카의 수천만 명을 몇 달은 먹일 텐데 그게 왜 도대체 이 가치가 있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작가가 뭐 희대의 천재였던 무슨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태리 로마에 있는 그 공항 이름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유명해서 왜 비싸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림 그리면 다 그렇게 비싸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설명이 빨리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근데 시작을 꺼내시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꺼내놨으니까 중간에 바꾸기도 뭐하고 근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내야 되겠는데 끝이 잘 안 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실용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은 항상 시간과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비교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자, 비교라는 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것이 뭐냐?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비교가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설득력입니다. 바로 설득력. 어떤 선택을 할 때 설득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뭐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지금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밥을 먹을까 말까 저 친구를 만날까 말까 이런 선택들이 계속해서 된단 말이죠. 이 선택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바로 비교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득력이라는 걸 만들어 주려면은 바로 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비교를 하면 생각보다 이 분량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설득력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 엄한 말을 하시다가 시간이 끝나고 그럼 점수도 안 나오고 학원에 나쁜 리뷰도 남기고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피킹에서는 이 비교를 하면 분량과 설득력이 둘 다 나오는 그런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통합형에서 어떤 걸 잘 해야 되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통합형에서는 반드시 요점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요점. 그 요점은 뭐냐? 바로 곧 득점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득점 포인트를 가지고 잘 보시고 그걸 위주로 캐치를 잘 하는 연습부터가 돼야 된다. 스피킹을 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일단은 이 요점과 득점 포인트를 잘 캐치하는 게 먼저 돼야 된다. 이 요점과 득점 포인트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뭐 유료로 강의도 들어보셨고 아니면은 뭐 저희 강의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뭐 다른 수업들을 가지고 여기 유튜브에서 찾아보셨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많이 어베일러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 말씀해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항상 이 통합형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이 득점 포인트 위주로만 좀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필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잘 모르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통합형을 그냥 필기 없이도 한다라고 막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필기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다 사기입니다. 아시겠죠? 필기 없이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필기가 있는 것보단 말이죠. 여러분들 뭐 국제회의 통역사 정도 되십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거 점수를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는 입장이라면 절대로 필기를 적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필기는 무조건 말아야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근데 필기를 아무거나 다 하냐? 그거 아니죠. 어떤 걸 위주로 한다? 득점 포인트 위주로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통합형 문제들은 보통 리딩, 리스닝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준비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준비 시간까지 어떻게든 쥐어짜서 필기를 최대한으로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만 좀 유의를 하실 거는 필기를 하실 때 자꾸 밑줄, 동그라미, 뭐 네모, 별표 이런 거 막 치시는데 이런 도형은 필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텍스트들을 위주로 필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모범 답안을 어떻게든 구하셔서 이걸 좀 따라 읽기를 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모범 답안이 어떤 구조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이 통합형에서 고득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잘 모르고 시작을 하신다. 엄한 데서 자꾸 시작을 하신다 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범 답안은 반드시 어떻게든 빨리 확보를 하셔서 뭐 교재에 있는 거든 아니면 주변에서 뭐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던 어찌됐든 반드시 이 모범 답안을 구해서 따라 읽기 연습을 하시면서 어떤 순서로 어떤 정도로 어느
내용까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스피킹 섹션에 대해서 고득점 노하우들을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다른 과제나 아니면 단어 암기 그리고 회화 연습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점수는 반드시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실 스피킹은 1, 2주 내로도 충분히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신을 좀 믿어주시고, 그리고 뭐 믿어주시는 김에 저희도 좀 믿어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하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